자, 이번엔 상호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지닌 후보가 8분의 시간을 활용을 할 텐데요. 상대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내놓은 공약과 정책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필요시 사회자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 미래통합당 하영재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네, 우리 또 하영재 후보님 다시 또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 사천 MRO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토론을 할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1급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는 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법, 이것을 위배하여 인천공항도 MRO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토위에 제출했고요.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김포공항이 항공기 정비업 MRO지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전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2019년 7월 수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자가 수행하거나 민간 전문업체의 서비스가 원활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그래도 법사위에 올라갔죠.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바로 법사위에서 지금 그것이 계류가 되고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법사위 전무원 법사위원장 법률 지식이 뛰어나죠. 여상규 국회의원께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위법에 위반해 가면서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법에 1급 국제공항인 인천 또 김포, 김해, 제주는 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국토위 또 그 담당하는 국토부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네. 제가 황 후보 저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이것은 국토위나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스로 내리면 된다. 법률안을 이렇게 한번 교감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저번에 여쭤봤거든요. 한번 교감하셨는지.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입법 주체가 그런 공사가 아니고 의원이나 정부이기 때문에 공사와 뭐 협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바로 위원 발의를 한 윤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서로 여건에 친하시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저라면 내가 항공우주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와 경쟁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왜 굳이 이 법 자체를 낸 목적이 우리가 한국공항공사법이 바뀌었으면 또 모르는데 바뀌지도 않고 내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좀 접촉을 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그 20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인데 저라면 제가 황영선 후보라면 특히 황영선 후보께서 맡고 계신 그 정책을 감안해 볼 때 친하고 하니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경쟁이 되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굳이 MRO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비행기 자체 정비가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우리 어렵게 만들어야 했다느냐. 저는 저 같으면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토부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이래가지고 다시 또 하나 더 우리의 숨통을 쬐는 것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예컨대 사천공항 중정비 2주에서 1개월밖에 안 되고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 엔진 업체 등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걸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래 되면 우리의 MRO 사업은 그 국토부와 국토위 때문에 점점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예, 그건 MRO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황 후보님,
예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저 브레이크카드 크게 걸어 놓으셨는데 좀 뜻이 좀 모호합니다. 저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캠프에 정책팀들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서 보니까 다소 좀 기분이 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조 만드는 것 또는 인구가 1.8배인데 거창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적어요. 뭐 이래서 하는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좀 매각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을 왜 이거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냐고 좀 비꼬는 듯한 생각도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3천 딱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이 딱 보니까 3,324억이 작다 이건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 그룹의 4에서 3 그룹으로 올라갈 때 키를 잰다 보면 사람이 키가 175인 사람은 180에 비하면 5cm가 작고요. 170에 비하면 5cm 큽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위로 올라간 기준에 하다 보니까 다른 평균치보다 위로 올라간 쉽게 말씀드리면 체급 하나 올렸죠. 체급 올려가지고 그 체급 기준으로 본 게 차이가 3,324건 이것을 가지고 일견 보기로는 왜 그리 일을 못 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장군보다도 적게 예산을 땄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 예산 확보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그 앞에는 C4, CA4 그룹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쪽 평균보다 많았거든요. 많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따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옆에 있는 통영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사천시보다 인구가 많아도요 오히려 예산이 작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저라면은 일단 참 열심히 잘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차피 위에 그룹을 하나 올라갔으니 그러면 열심히 해서 이 갭을 좀 위에 올라간 갭을 좀 줄이도록 노력해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플러스 해가지고 또 예산 확보하시기 많은 힘이 드시겠지만은요. 예산은 그렇게 쉽게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왜냐하면은 복지 예산하고 농어촌 예산이 굉장히 이제 이 포션이 높은데 어떻게 인구도 줄어들고 우리나라 농어촌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도 않을 걸 확실히 아시면서 어떻게 4조 전체 지역공사 전체입니다. 아까 사천시 4조는 아까 제가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캠프 헷갈려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4년 동안에 4조의 예산을 이렇게 올리겠다 할 수 있는지 또 사천시 예산만 하더라도 어떻게 4년 동안에 2배로 올릴 수 있는지 그건 혹시 마이너스 손인지 또는 네, 30초 남았습니다. 만지면은 되는 그런 좀 너무 여건으로서 너무 좀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우려가 좀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5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8분이라는 시간이 비교적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질문과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까지 안배를 하셔서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후보의 상호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네, 하 후보님. 예.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사천시 예산이 유사 지자체보다 뭐 3,324억 원이 적다는 제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왜곡이라고 하셨죠. 그건 제가 아까 양해 말씀드렸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건 명확히 그 보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문자로 적혀 있어요. 11만 명 규모의 시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한 곳이 있냐 이러면서 시민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시가 어딘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제 바로 그 시민이 누군지 밝혀졌어요. 어제자 경남일보 기사를 보면 예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사천시와 사천시 관계자가 꼭 하 후보님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선거 중립 위반입니다. 하 후보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생각합니다. 보세요. 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천시와 사천시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 개입을
중단하시고 선거 중립의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신지. 기다려보세요. 사천시가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한 내용이 왜 사실 왜곡인지에 대해 하 후보님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3,324억 원이 동렬의 알겠습니다. 아까 들었으니까 동렬이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빠진다는 자, 이야기를 텔레비 좀 비춰주세요. 이게 사천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공시입니다. 사천시 재정공시 제1호 금년 2월 28일자예요. 여기 보세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3,324억 원이 적습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까? 사천시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속한 유사지방자치단체가 19개입니다. 여기 뜻이 강릉시, 춘천시에서 19개. 우리 사천시 예산은 평균 미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시 의왕시만 빼면 맨 꼴찌예요. 의왕시 다음인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3천 몇백 원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시고 하는 거고 패미하는 겁니까? 사실 왜곡입니까? 아니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공시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네. 인용을 인용한 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왜 사실 왜곡입니까? 제 말씀은 예. 프랭카드 내용이 자, 됐습니다. 과연 그것이 됐고요. 달성 가능하겠다는 그러고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1조 인구가 우리만한 규모의 시가 1조 이상 한 게 있으면 밝혀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밝혀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사천시와 인구가 유사한 그런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우선 상주시 10만도 안 돼요. 9만 8천 밖에 안 되는 시입니다. 거기서 1조 2천억 원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정읍시도 한번 보세요. 이게 10만 밖에 안 된 도시입니다. 우리는 12만 5천인데 1조가 넘습니다. 자, 이러고도 이걸 사실 왜곡이라고 제가 드린 말씀 아니죠. 하십니까? 그거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통영시 이야기도 했습니다. 통영시가 그 말고도 인구 많은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C-3에 속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C-4에 속하는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데 그런데 보십시오. 예산 규모는 다 우리보다 높아요. 이런 엄연한 사실을 두고 사천시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 확보의 노력이 좀 덜한 것 같다 하는 엄연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사실 왜곡이라고 그러고 패미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명예회복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오히려 아니죠. 분명히 하세요. 왜곡이란 말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룹에 속했을 때는 이런 사실과 진실 왜곡에 의한 피해자이고 이걸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 싸워왔어요. 자꾸 그렇게 어물거리지 마십시오. 왜 분명한 사실을 놓고 다른 핑계를 댑니까? 그룹에 있을 때는 됐습니다. 더 높았죠. 그 문제는 좀 보시고 하시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제가 그냥 안 하려고 이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천 남해 하동군 예산만 비교해봐도 남해는 인구수를 나누면 남해 하동은 1,300만 원씩을 써요. 예산이 1인당 예산이. 사천시는 600만 원입니다. 이러고도 사천시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죠. 제가 물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왜 헷갈리게 좀 현수막을 잘 만들었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사조를 만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답변 기회도 공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자유롭게 부분은 진행하시고요. 계속해서 답변했어요, 중간에. 예. 그 부분은 우리 이 시청자,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 건설과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법이고 한국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다른 국내 공항을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 후보님이 주장한 1등급 운영 증명을 받은 공항은 MRO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공항공사법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나 다 같은 일반법이에요. 뭐가 상위법입니까? 이게 이 중에 특별법이 있어요? 같은 상위법인데, 같은 일반법인데, 그러니까 상하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기능 갖고 하는 거죠. 아니, 헌법과 법률과 차이 들어보세요. 제가 주도하는 거니까 같은 일반법이고 상하이가 없는데, 아니 어째서 시행령이, 그것도 일반법이 시행령이 일반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이런 법체계도 모르고 어떻게 차관을 지내시고 어이구.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다고 그럽니까? 전 너무 이해가 그렇게 안 갑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틀린 말을 하면 제가 사계 충분히 1급 국제공항은 MRO를 사업을 안 된다는 것이 기본 그게 취지죠.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위법이라고 주장하시는 하 후보님의 인식을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상 상위법이 되죠. 어떻게 시행령이 될수 있는 거죠. 일반법의 상위법이 됩니까? 40초 남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법이 그 같은 법률이라도 기능은 기능상으로 사계 공항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취지죠. 후보님, 같은 법이면 뒤에 제정된 게 더 높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없지만, 한국공항공사법은 여러 법이 있는데 여기서 인천은 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천공항 그 뒤에 만들어지고 이걸 앞으로 민영화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다시 법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같은 법을 놓고 높낮이를 따지는 그 자체가 황희정 후보 맞습니다. 주어진 시간 모두 다 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신상과 자질을 검증하는 두 번째 상호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상호 토론 진행해 보셨습니다만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후보당 8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인성과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상호 토론 때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간단 명료한 질문과 그리고 적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 후보께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신공격이나 비방 시에는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네, 하 후보님. 예. 남해 망운산에 민간 사업자가 풍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하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성과 반대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네, 저는 반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풍력발전소 사업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 후보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망운산은 남해의 주산인 만큼 저는 개인 영리보다는 공익 측면에서 더 크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운산 관광 개발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중도에 남해 군수직을 사퇴하시고 나중에 산림청장으로 가셨는데 그때 군수 시절에 비서실장을 산림청으로 데려가셨죠. 이때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무원으로 임명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공보실로 갔죠. 별진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시 언론에 비친 산림청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비서관을 외부에서 채용 공고도 생략한 채 데려온 경우는 처음 있고 또 산림행정을 모르는 인사를 비서관으로 임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대변인실에 우선 배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공정, 특혜 취업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거 요사이 같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 눈에서 바로 불똥이 튀어나올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선출직에 9번 도전한 사실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군수, 국회의원, 도지사를 포함해서 몇 번 출마 시도를 하셨습니까? 9번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셨는가요?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죠. 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남해 군수 2번 출마하셨죠. 그리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도 사태와 관계 있나요? 예? 그게 중도 사태와 무슨 관계 있나요?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군수직과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직을 조기 사퇴한 이유기도 했던 국회의원 도전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8년에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또 하셨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면 7번은 뭐 확실한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한 번은 2010년도 농림부 제2차관 시절 흑마늘 세트 도의원 선물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으셨죠. 당시 무혐의 됐죠. 경남 선관위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듬해 지방선거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고 만약 선거에 출마하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좀 다르죠. 그래서 못 나오신 좀 겁니다. 다르죠. 저는 예,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좀 짚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참고인 요거는 조사였습니다. 제가 다 그 자료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6년 총선에서는 출마 뜻을 품고 조직 활동에 분주하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사에 밀려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한 9번입니다. 선거를 전후해서 짧은 공직 근무 끝에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펙 쌓기용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역의 유능한 후배들에게 정치 전출에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총선에 도전하셨네요. 혹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시면 다음은 또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하시지 않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 의원님의 거리 현수막에 갈사만 산업단지 두 레저 단지 조기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하동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착공한 적이 없습니까? 이 조기 착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착공한 적이 없느냐고요. 그 뜻은 업체가 들어와서 입주를 한다는 개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착공이란 말은 사실 이 경우에는 한 20년 전에나 맞는 말입니다. 하 후보님, 갈사만은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알고 있습니다. 예, 대송산단은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 하 후보님이 지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하 후보님은 지난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자기 갈사만 국가산단화라는 저희 공약을 수용하셨습니다. 대충 이런저런 공약을 걸고 모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발표하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선 법사위원장을 지낸 여상규 의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야당 초선 의원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해결책이 조기 착공이라니. 하동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정말 무시하고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재단 기본소득을 주자는 얘기를 하는데 생업이 망했다거나 하는 사람에게 특정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망한 사람에게 준다는 말은 망하길 기다린다는 말인데 사전에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도리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참 저도 좀 말씀드릴 기회 좀 주세요. 지원이 제가 질문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지원하라는 뜻이죠. 예, 좀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또 후보님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다. 나머진 개인은 몫이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는 주체가 되려고 시간 다 돼갑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 다 돼가네요. 예, 말씀해 보세요.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할 걸 하고요. 하고 그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국가가 채워주는 것인데 앞에 그 막았다는 개념은 언론적 용어를 쓴 것 같은데 포괄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뭐 언론 용어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앞에 너무나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셨는데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네네. 남해 군수 중도 사태에 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남해 군에서 그것도 제가 자료가 있는데 하시고. 그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자당의 의원들도 반대를 했어요. 기초의원들이나. 응? 그런 하시고. 사실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선 그러면 현직 기초의원들이 반대해서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뭐가 높게 저는 나와요? 신문 근거를 주어진 보아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황인성 후보부터 시작했던 상호 토론이고요. 이어서 미래통합당 하영재 후보 상호 토론 주도권 기회 드리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너무 저한테 좀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는 기분이 들어서 이것이 TV 토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 단계에서 잘 말씀 못 드리겠죠. 한번 그 신상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또 우리 유권자들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좀 다소 언짢으시더라도 제 질문에 제 질문에 좀 성실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황인성 후보님 정가 기록하고 안보관 또 소지역주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 선관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정가 기록이 있던데 뭐 어떤 정가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민성학년 사건으로 그 당시는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 내란 선동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형량은 있습니다. 각각 얼마쯤 됐었는지요? 그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고초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군 복무 기록도 안 보여서 그럼 그 정가 때문에 군 복무도 무산. 예, 군대를 가고 무산되시고. 싶었지만 예.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운동권은 대부로 알려져 있는 거 잘 아시죠? 스스로. 늦게까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1982년도 발생한 부산 미군 문화원 방화 사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펴낸 6월 항쟁과 국보는 내용 중 황 후보께서 집필하신 미 문화원 방화 사건과 한국교회라는 이 글에서 이 사건이 영원한 우방 또는 해방자로 인식되어 왔던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군사 독재를 지원 조종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의심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혹시 미국을 그렇게 보시나요?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은 반미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의 반미의식이 폭발적으로 정대된 것이죠. 그러면은요, 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그 계기가 됐다는 좀 말씀입니다. 자르겠습니다. 예. 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안보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럼 황 후보님 그쪽에 자의 몸을 오래 담고 계셨고 또 전국연합도 이끌고 하셨는데 북한과 미국 중에서 우리나라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황 후보께서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뭐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적을 물었습니다. 직접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북한과 미국 중에서 주적은 누구냐는 그것은 외교상 어느 나라치고 주적을 설정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요? 그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악용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아니, 모든 일반적이죠. 위험, 안보 위험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런 겁니다. 주적이죠, 주적. 그런데 주적. 1차적으로 주적. 지금 현재 안보 위험,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부분이 뭐냐? 지금은 코로나가 제일 큰 그런 위협이죠. 개념이 아니죠. 자꾸 그리고 회피하지 군사적으로 마- 보면 좀 끊겠습니다.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피하지 지금 마시고. 왜 미국과 코로나를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합니까? 코로나를 묻지 않았고 주적을 물었는데 언론에서도 주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북한과 미국 중에서 그건 주적이 우리 정부는 물으면은 어떤 그럼 적을 주적, 부적하지 답변을 않습니다. 회피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적 뭐 다른 적 하는 건 주로 후보님이 미통당이 하는 황 얘기죠. 후보님이 예. 그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어쨌든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땅에 외국군이 영원히 주둔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나아지면 미군이 철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뭐 저는 그건 그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황보님께서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 단체가 주한미군 출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시면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가입된 일부 단체가 강렬하게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그거에 반대하는 단체도 좀 있었습니다. 자꾸 그 답변이 예. 좀 저로서는 잘 시청자 판단하실 겁니다.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주장과 남북한 성화 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학술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침이지요. 그걸 의심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남북한 상호 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들어봤습니다만 또 황후보께서 사천 지역에서 사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황 후보님 그 유세 차례도 사천 사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평소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나서겠다고 주장하신 것과 배치가 되거든요. 왜 그런 주장하실까요? 제가 그 소수육지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균형 발전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죠. 이때가 다르고 그 유세에서도 사천 지역을 뽑아야 한다 강조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그러면 없습니다. 황 근거를 한번 후보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천 사람의 범주는 어떤 사람이 사천 사람이 들어가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슨 말씀인지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사천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천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틀어 사천 사람이라 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둘 다 포함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역을 쪼개고 또 쪼개가는 소지역주의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적폐 중의 적폐로 청산 대상이라 보는데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균형 발전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왜 유세 차량에도 사천 사람 보고 유세 차량에 앰프를 달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고 또 유세에서도 그 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세에서도 제가 사천 사천에서 사람을 살은 뽑아달라. 사람이고 고향 지역인 사천남의 하동을 위해서 일하러 지금 왔다. 제가 사천에서 태어났던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천 초등학교를 나오고 명함을 네. 많이 드리고 했는데 뭐 전혀 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천 사람 누구입니다. 그거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선거판인데 유독 선거판이 되니까 이 강도가 좀 심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으로 너무 그 부정하실 거 없습니다. 부정하실 거 없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도 사천 사람을 찍어달라 일체 주장 안 하실 겁니까? 이 사건이 뭡니까? 아니 이 사건이라는 게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천 사람이 그 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건 네.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또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남해에 계신 분이 우리 남해 출신인 차관님을 좀 우리가 도와줍시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실 문제를 자꾸 저하고 주어진 연관시키는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